2차 하락이 온다. 굉장히 좀 두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두려워요? 좀 두렵네요. 이 말씀 들으면 굉장히 불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죠. 우리 물론 뭐 10년 주기설, 15년 주기설이 딱딱 맞지는 않아요. 딱딱 맞지는 않는데 사람 마음이 똑같거든요. 집주인 마음 똑같고요. 집주인은 절대 사게 안 팔고 싶고요. 사려는 매수자들은 절대 비싸게 안 사고 싶은 게 마음이기 때문에 정책이나 부동산 시장 또 금리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줄다리기를 하거든요. 그게 과거나 지금이나 저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봐요. 2009년도로 돌아가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우리가 예상했나요? 예상 못했죠. 그런 그거 것들. 어떻게 예상해요? 금융위기가 온다고? 그렇게 튼튼한 미국이? 깜짝 놀라죠. 쭉 떨어지죠. 폭락했죠. 그냥 떨어졌죠. 그때도 여의도 대지동에서 마이너스 40%거래 많았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빵 터졌을 때 종합주가가 1000 이하로 제가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집값도 떨어졌고요. 작년에 집값 떨어진 것도 갑자기 쭉 떨어졌잖아요. 충격. 이번에는 뭐 미국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오르니까 충격을 카운터 펀치 한 대 맞았죠. 2009년도는 또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오니까 또 한 대 맞았죠. 맞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글로벌 금융위기 우리는 상관이 별로 없는데 한 6개월 만에 회복을 합니다. 쭉 올라가요. 회복한 다음에 거기서 끝이냐? 대세 상승도 아니고요. 대세 하락도 아니고요. 2009년 하반기부터 2011년도까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가 반복이 되죠. 그러다가 2012년 13년에 한 번 더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다시 대세 상승으로 가죠. 맞죠. 네. 그러면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그게 가장 정상적인 흐름이다. 지금을 보면 제가 1차 하락이라고 했잖아요. 절대 초조해하지 마라. 차분하게 우리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1차 하락이고 2차 하락이면 이게 1년 만에 끝나지 않아요. 기본 제가 집주인들이 지칠 때 그게 3년은 걸리잖아요.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항상 3년이 가더라고요. 이게 3년이 고비거든요. 그러면 3년 차에 2차 하락이 왔을 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게 3년 동안 이제 마음고생을 하잖아요. 질려버리거든요. 사실은 그때가 2차 하락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건데 그때 또 팔아. 팔지 말라고 하는 판단 말이에요. 버텨야 되는데 그게 3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닥의 시그널을 볼 때는요. 부동산 정책을 봐야 돼요. 정책의 메커니즘은 상한선, 하한선이 있으면 오버슈팅이 돼요. 집값이 과다하게 오르면 무조건 규제를 하고요. 집값이 지나치게 내려가면 빠르게 내려가면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풉니다. 이 메커니즘에 아주 충실하고요. 2차 하락이 온다면 무슨 규제가 이제 더 풀릴 게 있지? 이제 풀리는 규제를 우리가 봐야 돼요. 바닥의 시그널이. 강남 3구 용산에 대한 그렇죠. 지역이 좀 강남 3구, 용산구 남아있고요. 토지거래가 아직 안 풀어졌죠. 또 남아있는 게 DSR. 또 5년간 양도세 면제. 조세특례법 99조 2항. 요거 가장 강력한 거. 가장 강력한 거. 요거 나오면 끝나. 그냥 무조건 사는 건가요? 요거 나오면 저는 묻지 마. 네, 묻지마. 요거는 묻지 마요. 불황기에도 이렇게 뜨는 지역이 있다고 하잖아요. 실수요자들이 이제 주목할 만한 이런 핫스팟. 일단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아파트 기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는 뭐니 해도 타이밍이에요. 지금 타이밍에 적합하냐 그리고 가격이 얼마나 조정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끌하신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노원구, 상계주공 쪽에 많이 들어갔어요. 또 새 아파트 원한다면 또 젊은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홍도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서울에서 자금력이 좀 된다. 근데 새 아파트가 아니어도 돼. 그리고 애가 공부를 좀 잘해. 그러면 학군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목동도 굉장히 눈여겨봐야겠다. 또 시장 흐름 타이밍에 따라서 2차 하락이 온다면 뭐 강남 3구, 마용성, 강동구, 동작구까지 이거는 뭐냐 무조건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저는 3기 신도시 좀 관심 있게. 3기 신도시는 5개가 있죠. 크게 보면. 물론 다른 중소 택지지구들도 있지만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일단 5개 위주로만 본다면 다 좋긴 해요. 왜 신도시를 이렇게 추천을 드리냐면 희소가치. 앞으로 이거보다 더 좋은 신도시가 나올 수는 없다. 2030들 사전 청약 계속 하십시오. 떨어지더라도 좋습니다.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주자 우선으로 하면 유리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GTX 한번. GTX. 지하철 호재가 최대 미래 가치예요. 자, GTX는 A, B, C가 있거든요. A 노선은 동탄 신도시에서 용인, 성남 지나서 수서, 삼성동 지나서 일산, 파주 운전까지 가는 거고요. GTX-B는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까지 가는 거. GTX-C는 수원에서 의정부, 덕천까지 가는 노선인데 쭉쭉쭉쭉 잘 연결이 되어 있는데 GTX 생기면 20분. 단점이 한 번에 해결되는 거죠. 이런 지역들의 효과가 극대화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한 지역들, 송도, 뭐 파주 운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역들은 GTX 효과가 저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 GTX 라인들 집값이 조정이 되고
지금같이 차분할 때 또는 2차 하락이 올 때는 오히려 이런 호재가 있는 지역들,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은 좀 관심 있게 또는 급매물 위주로 노려보시는 게 향후에 집값이 상승기가 됐을 때 날개를 달 수도 있습니다.